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가 시작되면서 전남에서도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시군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예방접종은 3차 접종 뒤 120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들은 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여수 지역의 관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지역 축제들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관광버스 업계,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전보다 2배 이상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 관광 문의입니다. 전에는 예약이나 상담만 했었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확연하게 이제 확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리조트의 경우에도 예약률이 증가했고 세미나와 학회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조금 이제 예약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대형 단체는 아니고 중소형 단체 위주로 그리고 문의가 지금 점점 그리고 예약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회도 지금 문의가 지금 조금씩 있었고 또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한 지역 축제들도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축제 참여 인원과 음식 섭취 제한 조치 등을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들을 대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면 축제를 기본 방향으로 해서 추진위하고 협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관광 경기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남도가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홍보 책자를 발송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남 우수영과 진도 이순신 승전공원 등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역사 관광지를 수학여행 장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높아짐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속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 경쟁과 공천 잡음만 부각되면서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선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역의 주요 의제를 모아 이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는 상향식 선거 참여 운동이 여수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언론사가 상향식 공약 제안 운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말하는 대로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후보자들의 말이 주도하는 선거에서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공약을 후보자에게 밀어올리는 상향식 선거 의제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결국에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집을 내가 꾸민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해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본격적인 TV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육아 돌봄 서비스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청년 일자리가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기획 시민이 말하는 대로. 부산의 시민단체들도 상향식 선거 참여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와 공공성연대, 부산 환경연합 등이 동네를 바꾸는 백자, 동백 캠프를 출범시킨 건 지난 12일. 시민들이 백자 분량의 공약을 작성해 제출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분야별 우선순위 공약을 추출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공약과 플러스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산과 관련된 여러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내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진짜 공약을 찾아보자는 역발상의 선거 참여 운동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의미 있는 결실을 위해서는 우리 동네 내가 바꿔내겠다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50%로 ARS 전화 투표로 실시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28일과 29일, 일반 선거인단은 29일 하루 동안 이루어집니다. 경선 결과는 오는 30일 전남도당에서 발표되고 여수와 순천, 완도 등 2차 경선이 예정된 곳은 다음 달 6일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사업 규모도 확대돼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막 혼역 도심과 인접하고 광양만이 내려다 보이는 천혜의 조망권을 갖춘 구봉산. 이곳 290만 제곱미터 부지 일원에 대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전문 관광 레저 사업 법인이 27홀 골프장과 32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사유지 기준 85% 보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에도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8.8%, 금액 대비 700억 원이 늘어난 230만 제곱미터 3,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 지역이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악형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LF스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은 국내에는 없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광양시의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5년 완공 계획으로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 등 조만간 공공사업 중심의 1단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공모를 통해 유치에 성공한 국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 조성 사업도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전시 제작 업체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그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고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강과 항만 물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남의 핵심 산업 경제도시지만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광양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의 침체된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과 숙소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2022 양궁 월드컵 2차 대회가 열리는 광주 국제양궁장. 관중석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본 경기장에서 수상한 가방이 있다는 신고 접수, 폭발물 또는 화생방 테러가 의심되니 남부경찰서 및 경찰 특공대는 현장 출동 바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급히 관중들을 대피시키고 군인들이 관중석을 통제한 상태로 긴급 폭발물 제거 작업에 나섭니다. 양궁 월드컵 대회 중 생길 수 있는 폭발물과 드론 등의 테러를 가정한 합동 대테러 훈련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이니만큼 국제적으로 선수들과 그리고 그 경기를 보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그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양궁 월드컵 대회는 양궁 종목 기준으로 세계 3대 빅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 나라가 참가하고 안산과 김재덕 등 380여 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2022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는 다음 달 16일 공식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22일까지 7일간 펼쳐집니다. 숙박난 해결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텔 등 5곳은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이 머물고 인근 지역에 숙박업소 등을 확보해 방문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에 100여 명이 지원했고 대회 입장권 예매율은 40%에 이릅니다. 양궁 월드컵 결승전은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열리고 관람객 900여 명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서 이번 광주 양궁 월드컵에 찾아오셔서 모처럼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시는 한 차례 대테러 훈련을 하고 2022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 만반의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양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지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고3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13개 분야 70개 사업에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와 목포 지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순천과 무안, 나주의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년보다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든 지자체는 모두 10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2년 연속 감소한 시군은 여수와 목포, 장성 등 3곳입니다. 반면 순천과 나주, 무안은 2년 연속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의 경우 지난해 광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00명 줄었을 뿐 아니라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 금지 명령을 구형했습니다.